어린 소녀였을 때부터 마음이 힘들 때면 숨바꼭질하듯 숲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냥 힘들면 자연에 간다라고 하는 게 몸이 이렇게 끌려가는 것 같아요. 저는 자연에 있을 때 가장 마음이 편안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왔네. 그렇게 서툰 인사를 나눈 친구들이 마중 나온 야생의 숲. 생명력 넘치는 그 숲에선 빛나지 않는 존재란 없습니다. 야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생명의 힘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주하는 모든 순간에 자기답게 자기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야생에 사는 이 존재들이 다 당당하게 서 있는 이유인 거예요. 사람도 똑같고요. 생애 한 시절 잠시 머물다 갈 줄 알았는데 어느새 10년 세월을 제주도 동쪽 중산간 마을에서 원주민처럼 살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꽃봉오리처럼 어여쁘게 살라고 지어준 이름 영희. 그녀의 이름은 이영희입니다. 제주에 오기 전 한때 영희 씨는 한 지역의 식물 도감을 만들었을 정도로 식물 공부를 무척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그때 경험이 이곳에선 꽤나 요긴합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피고 지고 하면서 또 날라오고 이 레몬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는 정말 생명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냥 잡초 같아요, 잡초. 바람결에 날아와 자리를 잡은 그곳이 어디든 힘껏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웁니다. 강인하게 살아내는 그들을 잡초라고 어찌 가볍게 대할 수 있을까요? 이영희 씨의 자유분방한 밭에선 서로 다른 것들끼리 균형을 이루며 조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꺼이 도움을 주며 살아가지요.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잡초반 농작물 반인 야생의 밭입니다. 이제 수확기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잡초들이 또 너무 많으면 얘네 또 열매 맺는데 방해되니까 조금 살살 뽑아주고 있어요. 방해되지 않을 정도만. 서로 돕죠. 자기만 혼자 살지 않아요. 뿌리가 이렇게 땅 속에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분을 뿌리를 통해서 서로 나누고, 그래서 죽어가는 아이들도 서로 이제 살려주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다 같이 막 무성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야생의 세계는. 잡초와 작물 사이를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개입하지 않아도 작물은 야생의 잡초와 공존하며 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영희 씨가 오래 지켜보며 터득해온 야생 농법이죠. 그런데 이 넓은 밭을 혼자 짓는 건 아니겠죠? 이거 다 우리가 먹을 거예요. 아이들도 함께 살면서 농사를 하고 있어요. 얘들아, 팥은 이 열매가 줄기 밑에도 달려 있어. 네,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고 네. 이렇게 파란 것도 다 따야 돼. 파란 것도 다 따요? 응. 함께 농사를 짓는 청소년들은 이영희 씨의 제자들입니다.
16, 17살 초보 농사꾼들의 손끝도 제법 야뭅니다. 실은 이곳은 학생들과 이영희 씨가 함께 생활하며 공부하는 작은 대안학교입니다. 응축된 생명을 상징하는 한 알 한 알의 벽시들처럼 학생들은 이 학교에서 스스로를 강인하게 키우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군요. 통밀빵 만들어요. 통밀빵. 우리가 이거 키운 밀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 작년 생산한 밀을 먹었고, 이거는 이제 올해 6월에 수확한 거 처음으로 먹어요. 올해 수확한 통밀도 야생 농법으로 키워냈습니다. 더 건강한 건 두말할 것도 없고 무엇보다 학생들과의 합작품이니 그 빵 맛이 얼마나 좋을까요? 구수한 빵 냄새에 이끌려 본 사람은 알 겁니다. 빵 냄새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지 말이죠. 벽시 학교에서는 모든 것이 자발적인 선택이랍니다. 식사 당번을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주방장이 되는 시기라네요. 학사 바깥에서는 사실 엄마가 매일 해주다 보니까 저는 그냥 엄마가 해주는 밥만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여기 이 공간에 요리책도 몇 개 있고 또 이제 서로 친구들끼리 이제 정보를 공유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요리 실력이 점점 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흉내 내는 정도? 와, 나물 무쳐낸 솜씨가 저보다는 한 수 위인 것 같은데요. 그 맛과 향이 절정이라는 덜 여문 들깨 꽃튀김을 하는군요. 원래 튀겨서 맛이 없는 게 별로 없다지만 이미 재료가 충분히 좋아서 아마 개눈 감추듯 없어지겠는데요. 이 자연의 맛을 그냥 있는 그대로 어떻게 살아나게 할까? 그거에 가장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어떤 재료들은 날 걸로 먹었을 때, 또 어떤 재료들은 쪘을 때, 어떤 재료들은 기름에 볶았을 때 그 맛과 영양과 이런 게 이제 고스란히 살아나니까. 친구들과 함께 먹고 자며 1년간 공동체 생활을 하는 벽시 학교. 고맙습니다. 점이 나와야 돼. 배움과 삶이 동떨어지지 않은 학교입니다. 남다른 손맛이 없어도 맛이 없기가 어렵습니다. 이 음식이 오기까지 얼마나 수고로운지 너무 깊이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키운 밀이기도 하고 또 이제 영희쌤이 정성껏 구워주신 빵이니까 당연히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단순히 누군가가 수확해준 거를 내가 손질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직접 키운 거를 가지고 모든 공정을 내 손을 다 타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내 입속에 들어올 때도 그렇고 모든 게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맛있게 드세요. 이런 배움이 더 많아진다면 어떨까요? 살며 배우고 그것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 이영희 씨는 그런 길을 알려주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집 가까이 동백동산이 있습니다. 숲에 오면 다양한 식물들이 있고요.
다양한 새들 또 곤충들의 소리가 있고 그 사이를 통과하는 빛이 있어서 숲에 오는 걸 좋아해요. 숲의 바다라고 불릴 만큼 동백동산은 제주 곶자왈 중에서도 가장 크고 자연 생태가 잘 보존된 원시림입니다. 아, 여기 산딸기가 있네. 이게 겨울 딸기거든요. 네, 이거 딸기 꽃봉오리거든요. 이게 총 9개가 있으니까 딸기가 아마 앞으로 9개가 달릴 것 같아요. 주렁주렁. 겨울 딸기는 한겨울에 빨갛게 딸기가 열려요. 근데 저는 정말 그 눈이 하얗게 왔는데 빨간 열매가 여기 달려 있어 갖고 이게 뭔가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딸기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이제까지 처음 봤죠. 제주 와서 정말 신기한 식물이 많이 있구나 그거 알게 됐어요. 자연이라기보다는 어머니 품속같이 따사롭고 친근한 곳. 외로웠던 어린 시절부터 이영희 씨에게 숲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손을 열심히 퍼뜨릴 준비를 하고 있네. 이영희 씨도 일남일녀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제주에 오는 중3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작 자식들에겐 늘 미안한 어머니로 산 지 오래랍니다. 얼마 전 동백동산에서 새로 사귄 친구라는군요. 친구라는 건 영희 씨 얘기고 아직은 낯을 가리는 사이랍니다. 바위 뒤에 한 녀석이 숨어가지고 저를 이렇게 내다보고 다시 싹 들어갔다가 싹 올려다봤다 이러면서 저를 관찰하는 거예요. 아, 너무 귀여워가지고. 약간 노루들하고 계속 교감하고 있어요. 저랑 친한 노루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주 보이거든, 내 눈에는. 막 저는 한 번 산책하면 한 번에 한 5마리까지도 그 만나게 되고 걔네들이 도망가지 않고 또 계속 또 주시하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신비로워. 야, 한 번 오게 되면 시간을 잊게 되는 곳이 바로 이 동백동산입니다. 걷다 보니 어느새 먼 물의 끝이라는 먼 물가까지 오게 됐습니다. 야생의 숲에선 어느 것 하나 온전히 제 빛을 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던 자신도 빛나는 존재라고 위로를 받는 것이죠. 홀로 누리는 완벽한 고요와 평화. 그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호사랍니다. 어둠이 거칠 무렵 학생들은 조금 특별하게 새벽을 엽니다. 게으르지 않음과 적극적일 것. 처음엔 버거웠던 이 두 가지 다짐이 차차 개인의 질서가 됐습니다. 너 몇 줄 썼는데? 저번에 쓴 내용이 다른 친구들 기록도 재주고 또 저도 얼마나 들어왔는지 확인하려고 재고 있었습니다. 잘 잤냐? 주세요. 빨리 준비 시작. 이른 새벽 찬 공기를 가르며 초원을 달리는 야생의 맹수들처럼 달립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아침에 준비 운동을 안 하고 바로 뛰냐. 근데 사실 우린 원래 동물의 세계에서 살았는데 아니 무서운 놈들이 쫓아오는데 무슨 준비 운동 했나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냥 무조건 그냥 순간적으로 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준비 운동 따위는 필요 없다. 우리는 그냥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달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목적지인 동백동산까지 왕복 3km 쉼 없이 뜁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다. 예순을 넘긴 영희 씨도 매일 스스로 선택한 숙제를 풉니다. 16, 17살 먹은 제자들과 똑같이 경쟁 상대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군요. 8초 16초 이 세상 단 하나뿐인 나라는 존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워가는 중입니다. 그 숲길 딱 들어갔을 때 진짜 한여름에 들어갔는데도 막 시원한 공기하고 막 그 공기가 확 들어오면 진짜 에어컨 켜놓듯이 시원했는데 그 느낌은 제가 달리기를 뛰면서 받았던 것 같아요. 기록 갱신을 하면은 진짜 기분이 좋아서 그 하루를 되게 열심히 보람차게 살 수 있는 것 같고 자기 달리기 기록이 점점 빨라지는 걸 보면서 또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꼴찌에게 더 큰 박수를. 선생님도 지금 힘들어 보이시는데? 힘들어요. 매일 힘들어요. 그래도 달리고 나면 시원해요. 매일매일 기록을 재거든요. 그래서 자기 기록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점점 빨라지는 거를 시간을 통해서 몇 초를 통해서 나 최선을 다하고 있어. 막 이걸 이제 알아차리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날 하루의 삶이 이제 그 기운으로 최선을 다했어라고 하는 그 기운으로 하루를 활기차게 살 수 있고 스스로에 대해서 뿌듯하고 또 당당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온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요. 이영희 씨는 제자들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품넓은 동백숲처럼 지켜봐 줄 거랍니다.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남편은 한 달에 한 번 제주에 있는 아내를 만나러 옵니다. 이영희 씨. 응, 왔어요. 이거 들게. 이 사람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그거 그렇게 꼭 해야 되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어요. 그게 맞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었고. 아니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이 뭔가를 이제 새로운 방향을 뭐 할 때 되게 오래 고민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아 저게 정말 그 바른 삶의 길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쩌면 그렇게 뜻이 잘 맞을 수가 있을까요? 부창부수,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이들 부부를 보고 나온 말 같습니다. 두 사람은 30대 때 시민운동가로 활동을 같이 하다가 평온한 부부가 됐다는군요. 농사가 손에 익지 않은 남편에 비하면 제자들은 농사꾼이 다 됐습니다. 저희가 싼 소변을 모아둔 거를 뿌리는 거니까 되게 힘들었죠. 그냥 냄새도 그렇고 적응이 안 됐었어요. 그때는 나무한테 비료를 준다기보다는 처음 비료를 줄 때는 그냥 소변통을 비운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소변 덕분에 이렇게 잘 자랐다고 생각하니까 뿌듯한 것 같아요. 제주에 오기 전까지 먹었던 귤은 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런 귤이 이젠 특별해졌습니다. 아이고 올해 귤 처음 아니야? 처음이지 그. 그러니까 더 맛있겠지. 그러니까 도시에서도 뭐 저나 이 사람이나 되게 환경을 아끼고 그런 생활을 하려고 했지만 도시에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는 농사도 스스로 짓고 뭐 퇴비도 직접 만들어서 다 작물에다 뿌리고 그거 보면은 뭐 지금은 거의 뭐 그냥 야생인으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변함없이 아내는 수수하지만 강인한 야생화 같답니다. 사람들이 제가 가족이 있는 줄 몰라요. 처음 보면 다 싱글인 줄 알거든. 근데 그럴 만큼 가족이 저한테 기대고 이런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남편이 살림을 다 맡아서 애들을 키웠고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지금도 각자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주는 게 그게 감사하죠. 제가 여기서 있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니까. 이렇게까지 야생이는 못 될 것 같고요. 일단 반 정도 야생이 정도 되는 거를 목표로. 나이 들어서는 어쨌든 최소한도 환경이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여기서 농사 짓고 근데 제가 이 사람한테 저는 4시간 이상은 일하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내가 엄청 일을 시킬 줄 알고. 그래서 4시간 이상 일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제주 내려와서 머리도 꽁지머리 하고 그렇게 좀 살 예정입니다. 인생에 한두 사람,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만 가져도 그 인생은 참 따뜻하겠죠. 달리기로 힘차게 열었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일조 나왔니? 1조요? 어, 다안 나왔어. 안 나왔어? 네. 아이고 돌집에 침낭 선생님이 갖다 놨는데. 아주 이사해. 응? 야, 너 반팔이냐? 각자 이불 보따리를 이고 치고 가을 야행이라도 할 모양입니다. 친구들하고 동백동산의 자연을 느끼고 또 자연에서 같이 잠도 자면서 고요한 밤을 느끼러 가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둠은 우리 시간 속에서 절반을 차지하는데 그 절반의 시간을 두려움 속에서 보내게 되니까 저는 이 어둠을 직면하고 어둠을 즐길 수 있고 어둠 속에서 잘 느낄 수 있을 때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밤 시간을 잘 느껴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잠드니 밤 불빛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도 두려움을 깨고 나니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야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 그냥 직접 맞닥뜨리고 자연과 내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자연을 지금까지 극복해왔다라고 하는데 저는 극복이 아니라 인간이 지금까지 이렇게 진화해온 것은 자연을 잘 이해하고 자연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별빛처럼 반짝이는 나를 만납니다. 내 시간, 내 생각, 내 뜻대로 당당하게 사는 용기를 야생의 숲이 조용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남짓 만나고 있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가 점점 애틋해집니다. 같은 것도
것도 많은데 다른 것도 많아요. 한 반반 되는 것 같아요. 나무도 반은 다르고 반은 같고. 여기 오름이 낮으니까 나무들은 더 많네. 와, 완전 꽃밭이야. 저쪽은 완전 산수화, 산수화. 억새 너무 예쁘다. 여기 이 색감 봐봐. 약간 붉은 기운에 막 갈색이 막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가을이네. 흐드러지게 억새가 핀 가을 오름에 올라 제대로 늦가을 정취에 취해봅니다. 그래서 억새인가? 억새다. 이거 어디서나 잘 자라니까. 이영희 씨도 억새 같은 삶을 선택했고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을 야생에 던졌습니다. 자연에서는 이 모든 생명체는 다 자기에게 오는 모든 상황들에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회피하지 않고 맞닥뜨려서 사는 거예요, 정면으로. 근데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당당함을 가져오는 거다. 주체적으로 이 상황을 맞닥뜨리는 힘, 그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야생성의 힘, 당당함 이런 거를 이제 표현되는 거죠. 남편이 은퇴하면 함께할 시간이 내심 기다려집니다. 이제 제주에 오면은 우리도 매주마다 하나씩 오름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봤자 한 1년에 50개뿐이 못 가. 한 번씩 가면. 당신은 무엇을 위해 그 길을 선택했나요? 이영희 씨는 말합니다. 내 안에 숨쉬고 있는 야생에 귀 기울여 보라고.